자, 현대차 교육 들어갑니다. 1월 달에 이미 현대차의 교육은 진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차에 대해서 VVIP 방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범위도 일단 설정을 좀 잡았는데, 이 전체적인 문자 사이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 특히 함께 합류하셔서 차익 실현의 신호까지 좀 받아가시는 쪽에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일단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 한번 할 거예요. 오버슈팅으로 보고 현대차의 21년도 변동성 기준 잡으면 그때 더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정점을 어떻게든 잡아내서 대처를 했던 게 옳았던 거고, 지금의 기준은 현대차의 기준의 실적에 대한 해석이에요. 지금 로봇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지긴 했지만 그건 명분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현대차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가 움직이겠어요? 결국은 기아의 경우도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가 가니까 기아도 간다의 개념은 그만큼 실적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5% 정도에서부터는 차익 실현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리고 당연히 3%의 기준의 차익 실현, 그리고 마지노선 범위를 이제 5%로 잡고 대처를 할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현대차의 기준은요, 실적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의 흐름이 과도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범위의 기준에 있어서는 설정 범위를 잡아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가팔라요, 불편해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해왔고, 오히려 오늘도 강력한 매수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48만 원에 이제 매수세는 못 냈지만 47만 원대까지, 47만 3천 원, 4천 원까지도 매수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48만 3,500원 만약에 저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도 문자가 나갔다면은 아주 행복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 매도 문자를 내놓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마지노선 이제 5%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서 내놓게 될 건데, 만약에 46만 2,700원을 훼손을 시킨다. 지금 46만 5천 원이에요. 훼손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대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져서 좀 불편하다 하시는 경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일부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대처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기준을 잡을게요. 일단은 주력이죠. 주력 기준에서 지금 최대 30%까지도 설정을 잡아놓고 문자를 발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20% 기준까지 그 이상까지 강력하게,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일부 줄이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이 부분을 48만 3,500원으로 조금 전에 VVIP 방에서 전략을 꾸려드릴 때 그때 기준에서 설정의 범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계산기 자른 기준에서. 차익 실현은 이제 장중 고점이 48만 7천 원이에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슈팅이 나온 거고, 얘는 이제 좀 특이하게 1% 기준으로 잡습니다. 대형주의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1% 기준에 1%, 2%, 4%로 잡을까요? 그럼 벌써 이미 다 정리해야 될 구간에 놓여지는데, 76만 1,000원이에요, 지금. 76만 1,000원이라 5%까지 다 회전이 됐어요. 이거 참 조금이라도 일찍 녹화를 했어야 되네요. 그죠? 48만
2,000원대 기준에서 500원 단위의 기준이니까 48만 2,500원 그리고 3%면 7만 2,500원 그리고 5%의 기준은 46만 2,500원, 3,000원, 46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5%까지 밀고 내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해진 위치예요. 지금 아니구나. 46만 8,000원이네. 죄송합니다. 내가 하이닉스 끝자리하고를 헷갈려서 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4% 정도 조정이 형성돼 있는데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 전체 문자를 이렇게 교육 기준의 문자를 발송을 하고 단문 문자도 병행을 해서 좀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도 설정을 잡자 라고 기준을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VVIP방 그리고 조금 전에 잠시만요. 퍼센테이지 기준을 어떻게 잡았죠? 50%, 100%, 46만 3천원 이탈되면 100%.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마지노선 설정 범위까지 기준으로 놓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 지금 뭐 절반 정리하고, 마지노선 이탈되면 다 정리하겠다. 공식적으로는 저 부분이 다 이탈되면은, 만약에 5%까지 이탈되면은 공식적인 매도의 기준으로 제로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제 또 다른 곳들도 문자를 발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SVIP 같은 경우에도 문자를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 로그인만 해놓고 문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처를 할게요.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글로 전화하셔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함께 하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이동을 하셔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지금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 46만 9천원 돼 있는데 47만 5천원 정도 오면은 그때 기준에 설정범 비중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궁극적인 목표 주가는 100만원 이상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황부터 이제 좀 계속 볼 겁니다. 현대차 19일 기준의 고점이 48만 7천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툭 건들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우리는 포트 비중을 계속 채워왔고 그죠?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2월 이후에 뭐 슈림 로봇이나 이제 현대 오토에버나 하나 시스템 좀 가볍게 움직이는 쪽도 있고 뭐 삼형, 클로봇, SPG가 오늘 슈팅이 좀 세게 나와요. 18%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률도 만만치가 않죠. 12월 17일 이후에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기준은 뭐 12월 이후부터 따져놨습니다만 1월달 기준에서도 어마어마한 좀 변동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뭐 계속해서
저렇게 18만 원대, 18만 원대. 그리고 25년도 6월이에요. 그리고 25년 10월 달 22만 2천 원. 뭐 저런 수준에서의 포트의 기준. 그리고 12월 5일자 보시면 이제 12월 2일에 현대차 여전히 26만 원에 포착을 해서 주력주로서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가져가는 그런 해석 범위를 드렸던 거죠. 문자 부분은 이제 보시면 5월부터인데 문자 너무 많아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뭐 촘촘히 매수인이 나갔습니다만 18만 5천 원, 20만 원, 뭐 24만 원, 그죠? 네이버 정리한 이후에 현대차를 편입한다. 24만 원. 그리고 주력 비중 확대 현대차 25%, LG화학을 5에서 10% 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28만 8천 원에 25% 비중. 이게 이제 12월 4일, 5일에 슈팅 나왔죠. 슈팅 나오고 거의 뭐 한 달 가까이를 쉬었어요. 그러면서 12월 말에 이제 다시 슈팅이 나와준 건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1월 달 접어들면서 이제 1월 6일에 31만 7천 원 이제 사상 최대 신고가 넘기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 31만 7천 원, 32만 5천 원, 34만 3천 원, 그리고 38만 원, 그리고 15일 날 41만 9천 원. 그러고 나서 이제 42만 원, 19일 날 42만 원부터 강력하게 들어가서 뭐 47만 3천 원까지 매수를 냈어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까지 있죠. 그 유튜브에 도배를 했던 내용들. 1월 달에 폭락장세 온다. 폭락장세. 1월에 폭락장세가 오니까 현금 빨리 준비해 놓고 여기까지 밀리면 여기서 사라. 그런 헛소리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뭐 기다나 들으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떤 근거를 논할 때는 자료 데이터들 충분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자료는 뭐 하나도 보여주지도 않고 없으니까 보여줄 자료도 없고 보여줄 만한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뭐 줄 몇 개 거놓고 뭐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돌파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의 비교의 기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조정이 있었잖아요. 24년도 7월 정점 찍고 7월에 정점을 찍을 때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슈팅을 주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도 다 돌려놨는데 저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현대차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뭐 세금 관련된 관세 관련된 관세적 관세 관련된 이제 문제 불거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을 못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쉬우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장, 글로벌 시장 자체도 매우 긍정적인 위치로 해석을 해서 대처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사실은. 그 기간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간의 내용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굉장한 슈팅을 주는데 그것은 사실상의 재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 흐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불편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요 11월 달 정도에 잠깐 한번 이제 검은 색깔 니케이 지수 보면 잠깐 한번 이제 출렁거리는 때가 있었잖아요. 미국이나 이제 유럽 횡보고 우리나라가 11월에 저 파란색 음봉 나온 게 11월에 잠깐 한번 이제 휘청한 게 있었는데 그때 지수가 고점 대비 한 10% 밀렸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10% 밀리다 보니까
뭐 많은 지금처럼 뭐 1월 달에 무조건 폭락 나온다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4천 넘기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뒤에 나가서 이제 방송 출연한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저게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된다. 자, 매수 사인을 냅니다. 고용 3만 원에 이제 매수 사인을 낸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VVIP방 기준에서 고용 3만 원에 매수 사인을 내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수급은 이제 유입돼 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남들 다 가는데 오늘 같은 날 가져야 되는 건데 그죠? 수급이 들어와 있고 또 그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잘 형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매수 사인 냅니다. 3만 원에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다들 그 좀 위축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왜 위축이 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는 장 그들이 저평가니까 나머지는 저평가가 없잖아요. 저평가 종목이 어디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성격이고 한국전력 이런 쪽 빼고 나면은 저평가 상태 종목이 없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라는 기준이 아니고 저평가를 자연스럽게 해소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정부가 나서서 지수를 견인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연기금 쪽에서 지금 현재 기준에 연기금 쪽이 1월에 정례회의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1월에 지금 이제 정례 회의를 하는 이유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그 주식,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 한도가 이제 15% 수준 그리고 전략적 기준의 한도까지 전부 다 했을 때 이제 17% 수준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거기에 다 육박이 돼 있다 이거예요. 대형주 위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원체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논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급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죠. 이제 주식시장에서야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부분은 자율적인 운영을 형성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 당시에 10% 가까이 밀려 있을 때 저렇게 악을 쓰는 이유가 저게 밀려 내려올 것 같으면은 글로벌 증시 이렇게 갖고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글로벌 증시 다 똑같이 날아갈 때 못 갔으니까 그리고 윗방향의 흐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가지고 나왔었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11월 4일 날짜의 방송 화면이에요. 잊어먹기 전에 제가 다 적어 놓을게요. 11월 4일 날짜의 방송 화면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11월 4일 종가 기준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조금 위치를 내려놓을게요. 저 선이 이렇게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기준의 설정 범위잖아요. 지수가 가느냐. 지수가 가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거고 그들이 간다라는 게 이제 지수가 견인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현대차의 이 슈팅, 오버슈팅이 이게 어떻게 로봇 관련된 내용이겠습니까? 그런 맥락에 좀 인식을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7일인데 국내 증시가 고점 대비 10%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15%씩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위치에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이 내용을 준 겁니다. 고용은 34,400원까지 들어올리면 좀 프로그램은 일단은 수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34,000원, 38,000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매수를 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는 움직일 수 있다. 글로벌 증시가 멀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1월 5일 날 방송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슈팅의 범위가 이게 뭐냐면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우리나라 계속 뭐 강세를 띄었고 글로벌 증시도 11월 달 고점들을 싹 다 넘겨준 그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11월 7일 방송화면인데 우리나라 지수가 4천을 깨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최소 범위가 이렇게 4,700에서 5,600 뭐예요? 70, 5,670 정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요 기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27%뿐이 못 올라와 있지만은 니케이 지수나 미국 다우 지수가 뭐 매우 뛰어나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준입니다. 뭐 그런 내용 속에서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가기가 어렵다. 거래가 실리지 않는 한 가기가 어렵다. 신고가 내기가 어렵다. 코스닥 시장.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은 거래가 손만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2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에이벨바이오가 실적들이 없잖아요. 실적들이 없기 때문에 의미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의 이제 월봉의 기준, 차트의 기준인데 그때 이후에 27%라고 아까 보셨죠? 아까 이제 11월 7일 기준이 그때 고점의 상승률이 27%고 또 고점에서 10% 내려왔기 때문에 17% 가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30%가 올라온 거예요. 다시 30%가 올라와서 슈팅이니까 계좌 수익은 당연히 30%가 넘어야 되고 시장 수익률 넘어서 어마어마한 수익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1월 달에 글로벌 증시 고점 넘겼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43% 수준이었는데 넘긴 거고요. 일본 니케이가 70% 수준이었는데 76까지. 국내 증시도 27 찍고 10% 밀렸다가 47 지금 19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76%까지 올라선다라고 한다면 5,867.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 범위가 이제 45% 수준인데 그 부분은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쉬어갈 수는 있다.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차가 지금 47만 2천원까지 이제 가격 반발력 슬슬 주는데 47만 5천원 이상으로 오면은 전량 차익 실현을 좀 할까 해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움직임 나오고 나서 명목 가격 이제 47만 원의 명목 가격을 훼손을 하면 47만 원에서도 뭐 절반 이상 혹은 전량의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47만 2,500원이 3%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 좀 놓고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는 사우디 아람코 빼고는 전부 AI를 바탕으로 한 기술주의 범위가 됩니다. 그들의 흐름이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오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아요. 강연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강연에 오셔서 강연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뭐 월등하다의 기준? 그 월등하다의 기준을 함께 느끼시고 강연에 또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부분 지금의 포트보다도 더 강력하게 압축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수익 범위를 실질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시황 기준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시황 하나 해석 잘 해서 시황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현대차를 강력하게 비중을 다시 확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수 범위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격을 줄이고 좀 더 위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고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일단 한번 차익 실현 현금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목 이용해서 재편입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펀더멘탈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까지 같이 또 가져간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여드리는 이유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면은 AI 기반의 종목인데 그럼 프리미엄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경우가 실적이 뒷받침된 슈팅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든가 또 MS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또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또 애플도 이제 사실상 그 AI 기능의 반도체
온디바이스 AA 반도체 기준이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이들이 다 GPU를 가지고 서버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GPU를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렇게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11분기 연속 단 한 번도 전기 대비해서 실적이 나빠진 적이 없고 시장 예측 컨센서스 대비해서 낮아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실적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11센트 주당 순이익 11센트에서 1달러 30센트까지 주가는 6배 올라와 있는데 순이익은 11배, 12배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저 실적이 언제까지 저렇게 계속 지속될 거냐. 전망치는 뭐 앞으로도 계속 GPU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실질적인 현실은요. 지금 고금리 속에서 유동자금, 고금리 속에 조달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5.5까지 올라간 금리를 낮췄다 해도 지금 3.75이기 때문에 3.75 금리에 대해서 그 금리의 고금리에 조달금리는 당연히 3.75보다 높은 그 이상의 금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달을 해서 저쪽 뭐 채권에다 넣지 않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시에 손정희 회장이라든가 IT 기업들 다 모여 있었고, 거기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뭐 100조 달러를 조성을 해서 AI 쪽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고금리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점진적으로 내려오던가 빅컷으로 내려오던가 2% 초반 수준으로 내려오면은 조달금리도 낮아지고 리스크를 안고 위험자산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돼서 채권 쪽 금리를 그렇게 낮추는 이유는 경기에 대한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여전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부양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결론은 이제 2% 그렇게 돼도 부양이 되진 않습니다. 제로금리에 또 유동성의 공급 이러면 모를까. 결론은 B컷을 단행한다 혹은 이제 2%까지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뭔가 금융 시스템의 문제, 특히 이제 B컷을 단행하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최소 이제 올해 기준은 금리 인하를 2번 정도로 FOMC 연준에서의 의견들이 형성돼 있는데 2번이면은 여전히 3%대란 말이에요. 그죠? B컷을 하지 않는 한. 그럼 올해까지는 유동자금이 집중적으로 성장주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올해까지도 B컷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장주의 기준, 또 저평가 상태 업체들, 그러니까 고금리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누구나가 다 갖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굉장한 지금 저평가 상태 기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글로벌 흐름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자동차 실적 범위도 악화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내년에 제차 이제 13조인데 예측이 제가 볼 때는 올해 기준에서부터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이제 관세 관련된 문제가 상당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됐고, 그 부분이 과거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6위에 놓여져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비교를 해도 실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방산주의 PER이 원래 더 낮아요. 응? 지금 방산주에 어마어마한 PER이 형성돼 있는 거고,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슈팅은 어느 기준으로 잡아요?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슈팅은 인적 분할에 대한 해석으로 잡아야지 방산주로서의 해석을 잡기는 무리수가 있다. 방산주로서의 해석 범위에 동반적인 이제 강세를 띠는 방산주들을 따라붙는 거는 그거는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현대차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대차가
46만 8천 원 또 공방이네요. 47만 원까지 올랐던 부분에 그러면 얼마예요? 90조가 넘어요. 그죠? 2억 주니까 드디어 윤정도가 말씀드렸던 박수 치는 거 박수 소리야.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3위로 아마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죠. LG엔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 굉장히 힘겨울 거예요. 시장 수익률을 넘기기가 좀 어려운 종목군들입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거는 유통 물량이 거의 없어요. LG엔솔은 LG화학이 80%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밖에 MSCI 지수에 편입된 그 물량이라든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물량들 유통 물량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하고 외국계하고 합산하면은 90%가 넘습니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얘도.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실적의 기준으로는 얘네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준이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이 22, 그러니까 12 안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은 한국전력의 실적 어마어마하고, 그죠? 그러면은 시가총액 순위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뭐 한국전력, 그 다음에 SK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현대차가 시가총액 3위에 올라선 거고, 그리고 현대차의 그 지난해 4월 그리고 이제 5월부터 보시면 19만 원의 평균 단가로 편입이 됐다라고 이제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매달 말일날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오픈해드리고 방송에서도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자체적인 유료 회원분들께도 오픈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현대차의 기준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점을 찍고 슈팅이 나오는 과정 속에도 현대차는 전혀 못 움직였어요. 19만 원이면은 그죠? 사상 최대치 고점을 작년 7월에 뚫었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지수가 폭등하는 사이에도 못 움직인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었어요. 정치쇼라고 말씀드렸고 그 뭐 정치쇼가 끝나고 나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45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017년도에 세탁기 문제까지 불거져 있었죠. 근데 결론은 그 세탁기 문제까지 불거져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 해소가 됐잖아요.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거나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이제 이번 그 관세 관련된 내용도 공화당 정부 특성상 보수 진영을 모으기 위한 집결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 정치쇼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관세 문제도 뭐 해결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하여간 로봇 관련된 내용이 명분이 됐든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어쨌든 간에 슈팅은 현대차의 기준에 굉장히 강력한 슈팅으로 그래서 이제 막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 수익률이요. 4월 말 종가 대비 91%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이 따블난 거예요 지금. 거기에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도 따따블이죠. 200% 2배 이상. 그 2배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 이상이죠.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기준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방산이라든가 조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우리는 다 두산에너빌리티죠. 3만 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에서 다 주력으로 넣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0만 원에서부터 강력한 매수를 드렸고 물론 그 이전에 매매 사인 다 드렸죠. 23년, 22년.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남들 다 날아갈 때 7월 달에도 뭐 사실상은 현대차가 못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에요. 30만 원이 사상 최대치 고점이었고 29만 9,500원. 20만 3,500원에 6월 말 종가 기준에 하반기에도 25%를 채웁니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11월 16일 강연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비중을 40% 그리고 LG화학 비중을 드렸습니다만 빠르게 순저를 대처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현대차 비중을 20% 꽉 채워드렸죠. 그 수익률이 시장 21% 올라올 때, 21% 올라올 때 계좌 수익은 47%로 실질적으로 좀 더 높다고 봐야 되는 게 옳죠. 그리고 12월 포트에도 현대차 비중이 조금 줄어들어 있어요. 1월 포트에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말에 거래가 원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12월 초에 슈팅 한번 나오고 또 거래가 둔화됐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24% 오를 때 76%. 그래서 11월 말 종가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을 넘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동안 억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월달 포트에도 이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때도 아쉬운 거는 15% 비중인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1월 처음부터 거래가 빵빵하게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비중을 15%가 아닌 반도체에서라도 옮겨서 최소 20, 30%까지 편입하는 기준을 설정히 잡아드렸습니다. 한국전력으로 옮겨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계좌 수익이 26%인데 현대차는 56%, 시장 수익이 15%인데 현대차는 56%의 수익 범위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강연의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강연의 쪽의 기준에 7월 달에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대차가 좋다의 개념으로 또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을 때 기준에서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7월의 포트폴리오 기준에 이렇게 7월 포트폴리오 기준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강연에 7월 10일 강연의 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6월 말 포트의 기준이 되잖아요. 6월 말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되는데 7월 12일자에 강연회를 진행할 때에 그때는 현대차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15만 원 수준에 싹 다 정리를 했어요. 11월 말에 정리를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월까지 이수페타시스의 포트폴리오가 이수페타시스가 들어가 있고, 그때 이제 15만 5천 원까지 찍은 거고, 12월 포트에 이수가 없어요. 이수페타시스가 없고 오히려 고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또 이수페타시스의 대체제로 삼성전기 뭐 그런 기준으로 대처를 해드린 거예요. 결론은 그때 시대에 맞게, 시기에 맞게 설정을 해드리는데, 지금 기준의 현대차는 여전히 저평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메이저 쪽의 국장님을 지난주 화요일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현대차는 이건 원래 못 가는 애 아니냐, 자동차 PER은 원래 낮게 형성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전기차 2차 전지애들이 2차 전지가 왜 가? 전기차 가니까 전기차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2차 전지가 가겠죠. 예를 든다면. 그러면 현대차는 전기차도 만들잖아요. 시장 점유율도 있고 완성차도 있고 실적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명분의 기준에서는 로봇 관련 성장성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을 내는 애 어디 있어요. 그냥 실적을 알고나 얘기하면 모를까. PER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내 22년 이후의 기준에 PER 10배를 넘긴 적이 없고, 그리고 PBR 1배를 넘긴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설정 범위가 잡혀 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년도에 어마어마한 슈팅들이 나왔잖아요. 21년도에 이제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왔다는 거는, 이 PPT가 21년도 PPT가 잠시만요. 왜 없죠?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현대차 21년 2월 여기 있네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동성에 의한 유동성 랠리가 형성되었던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실적보다도 실적도 개선되고는 있었지만, 실적보다도 그 오버슈팅이 굉장히 큰 이유는 유동성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가 잠시만요. 컨센서스, 그 당시 21년 당시에 컨센서스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PER이 얼마나 형성이 돼 있었는지. 근데
아쉽게도 PPT가 지금 없고 낱장 파일로만 돼 있는데 2월 달 거 낱장 파일 한번 볼게요. 여기서 현대차의 컨센서스가 있는지 없네. 아쉽게도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결론은 그 PER이 최근 내에 보여지는 기준에서 그 PER로 설정을 잡아서 뭐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실적이 있고 컨센서스가 있네요. 컨센서스가 있는데 보시죠. 이때 이제 현대차의 기준에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영업이익이 21년 기준이 이제 7조. 지금은 거의 뭐 2배에 달하는. 그리고 2조 4천억일 때 기준에 PER, PBR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PER이 있네요. 이때 당시에 이게 지금 PER 밴드 그림이 있으면 최고 좋은데 10배잖아요. 지금 그죠? 46배까지 형성이 됐어요. 요거 하나 이제 가지고 와서 PPT에 넣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얘는 못 가요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못 가요가 어디 있어요? 원래 못 가요가. 그래서 요 밑에다가 넣어서 과거 데이터의 기준에 걸을게요. 그리고 지금 슈팅이 나옵니다. 누가요? 고용이 슈팅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오전에 고점을 뛰어넘으면 좋은데 이제 2시 지금 이제 향해 가는 요 시점에서 형성을 해주고 있네요. 계속 매수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50일만 주니까 슈팅을 세게 주면서 움직임 주면 뭐 될 것 같아요. 2월이었죠. 2월 4일 여기였나요? 2월 며칠이었어요 저게? 21년 6월 23일이었네요. 6월 23일 6월 23일이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여기서 계속 매달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그 이전에 20년도에도 20년도 거도 한번 볼까요? 20년도 거는 있나? 컨센서스가 없는데 0700번 이러한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현대차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안 들어있네. 12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아보고 없으면 이제 마무리 짓고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에 대해서 그 좀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PER, PBR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의 기준점을 좀 생각을 해서 대처하는 게 옳아요. 그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산 가치를 훼손시킬 수는 없으니 형성되어 있는 PER이 46배까지도 형성이 돼 있었죠. 이게 21년 6월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21년 6월이면은 20년도의 실적과 나머지 그 6개월의 실적을 합산해서의 실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의 그 실적 범위로 따진다면은 순이익 2조의 기준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조에 20배면은 얼마인가요? 40조가 되나요? 이때 주가가 얼마였죠? 나중에 계산을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얘는 원래 뭐 4배 움직이던 애요, 5배 움직이는 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당연히 다 넘길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한 번 더 봅시다. 4년도 7월에 그때 당시에 고점을 한번 찍었었으니까 24년도 그 7월 6월 말 27일자에 현대차의 PPT를 가져가 볼게요. 여기도 여긴 컨센서스 있죠. 그렇게 해서 6월 24일 그리고 뭐 6월 이때가 언제일까요? 5일? 24일 이게 그렇게 해서 10배 PR이 10배 형성돼 있던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이상의 실적 범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 범위 이제 그 오버슈팅 나오는 범위를 펀더멘탈적으로 고평가다라고 업종에 따라서 PER이 다르게 형성된다라고 그런 부분들을 확장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수급 범위는 사실 그 좀 꼬여져 있었는데 오늘의 기준에 수급이 좀 확장돼서 오늘의 기준에 수급이 재차 이제 매수 강도가 들어와서 슈팅이 나온 걸로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이 단기 수급 12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단기 수급이 이제 한 3% 들어왔었는데 조금 나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의 흐름에 연동이 돼서 누적 수급도 다시 이제 오늘 또 뭐 내일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주기를, 주가는 뭐 눌려진다 할지라도 주가는 눌려진다 할지라도 자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PPT가 너무 많아서 방송 화면으로 좀 대처를 해놓을게요. 지금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야 그리고 고용도 대단하네요. 오늘만 하면 눌러버리고 오늘 같은 장에 오버슈팅을 줘도 좋으련만, 그죠? 내일 기준에서 시장은 현대차가 만약에 좀 눌린다 할지라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현대 오토에버에 이제 그 이슈 범위 이제 설정 잡아놓은 내용이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의 AI 부분 분야, 로봇 분야 이 부분의 확장, 그리고 사업 자체의 확대, 그 부분을 뭐 엔비디아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어느 쪽이 됐든 함께 이제 뭐 성장해 나가는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잡겠다 뭐 이런 내용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내용들, 최근에 이제 이슈 범위가 잡힌 로봇 관련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여기에 같이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이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개 이 부분과 함께 이제 연결돼 있는 쪽의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대 오토 에버가 로봇의 기획, 개발, 판매, 사후관리 전 라이프 사이클 내 컨설팅, 또 구축, 그다음에 운영 이런 부분을 맡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내용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고, 주가 변동의 스타트를 준 거지. 정상적인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 내용은 전부 대부분이, 상당 부분 대부분이 실적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세 때문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다 이제는 문제되지 않고 실적의 기준이 크게 상향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보신 이슈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들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놓고 보시면 현대차의 기준에 기본적인 또 기술적인 부분에 목표주가 40만 원 말씀드렸을 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라는 해석을 한 거죠. 말이 되느냐. 아유, 어찌됐든 간에 뭐 24만 원 10월 16일 날 24만 원. 근데 저게 이제 한 23만 원부터 슈팅이 나왔겠죠. 그리고 뭐 26만 원, 그리고 12월 달에 27만 원에서 이제 뭐 32만 원 수준까지의 신고가.
여기서 12월 4일 5일에 거래 터트리고 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12월 4일 그리고 12월 5일 이날 31만 4,500원 찍고 미끄러져 버리니까 굉장히 좀 짜증스러웠죠. 짜증스러웠고 저도 이제 좀 짜증스럽다는 표현을 막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고 결론적으로 한 달 가까이 쉬고 나서 현대차는 본격적인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9만 원대부터 이제 6월 달로 기준을 내보면 19만 원, 24만 원, 27만 원, 뭐 29만 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31만 7천 원이었나요, 고점이? 그래서 이제 연초돼서 뭐 어마어마한 슈팅. 그래서 돌파격 기준에 70만 원 설정을 잡자. 그리고 만약에 현대차가 100만 원 가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가도 저평가예요. 사실은. 100만 원을 가게 됐을 때 현대차가 100만 원을 가면은요. 시가총액이 200조가 되죠. 200조인데 순이익이 12조예요. 그러면 이제 뭐 PER이 한 15배? 오버슈팅 나올 때 형성될 수 있는 주가의 범위라는 거죠.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뭐 그거는 그 다음번에 해석을 하고 일단 70만 원이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설정을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장중에 48만 7천 원, 50만 원 수준까지 다 올라왔죠. 하루에 이 정도 17%, 18% 움직이는 종목인데 주간 단위, 월간 단위 40%의 변동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모멘텀들이 참 이제 많아졌다. 주가 강세를 띠면 그것에 대해서 모멘텀들이 많이 이제 확장이 돼서 나오죠. 1월 7일 날은 검색해 뜨고 나서도 10% 이상의 변동 수익이 있었고 1월 7일 그리고 요것도 좀 죄송한데 좀 수정을 해놓을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가 10월부터 해서 쭉 보고 1월 달 기준을 보고 있는데 12월 8일자의 기준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1월인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못 나온 거라 빼고 12월 9일께 있어야 되는데 사실 1월 9일께 방송을 제가 못해가지고 화면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 기준하고 그리고 얘도 뺄까요? 1월 12일도 뭐 굳이 그럼 여기서부터 보죠. 장수도 많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현대차의 기준의 슈팅 범위 이런 내용하고 제일 중요한 게 거래대금입니다. 1월 6일부터 거래대금 실린 거예요. 거래대금 실렸는데 꼬리 달리고 내려온 거고 그 다음 또 거래대금 실리고 그 다음 또 거래대금 계속 현대차가 이런 거래대금이 실리질 않았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2월 달에 터진 거니까 11월 달 아무 때나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은 거래대금 순위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1월 달에 거래대금 순위가 몇 위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을 교육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11월 언제쯤으로 볼까요? 11월 13일 뭐 이럴 때 하여간에 아무 때나 보겠습니다. 한번 11월 13일에 네 현대차가 19위죠. 여보세요? 예. 306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9위에요. 그죠? 19위고, 거래대금이 14일에는 5위고, 이제 시장이 빠지는 날 5위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오르는 날은 순위에도 별로 이렇게 못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위, 거래대금이 19위다. 2,500억이다. 그거는 뭐 진짜 동네 창피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래대금이고 여기는 아예 없어요. 지금 현대차의 거래대금이 아예 없어요. 그죠? 현대차의 거래대금 순위가 아예 없습니다. 11월 11일에 현대차의 거래대금 순위는 없었다.
그거를 먼저 바탕을 깔아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안 들으면 시가총액이 3인데 뭐 거래대금이 뻥뻥 터져 있겠지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거래대금 순위에 현대차는 없다. 그런 거래대금 순위에 없던 현대차가 이렇게 거래대금 순위에 떴다. 그리고 또 거래대금 순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그러다가 1월 달에 거래대금 순위에 나온 거죠. 12월 거래대금 순위에서 얼마까지 거래대금 순위가 또 밀렸었는지 한번 놓고 보면은 여기도 지금 거래대금 순위에 현대차 겨우 이제 그래도 10일이는 지켜주고 있네. 한번 거래되면 터져 있으니까. 시가총액 5위짜리가 저렇게 뒤에 몰려있다라는 거, 뒤쪽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건 참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그리고 나서 들여다봐야 대처가 되고 기준점이 잡힌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23일이고 23일에 거래대금이 2,000원 10몇에요. 18일까지 회전이 됩니다. 요거까지 딱 올려놓겠습니다. 요거까지.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해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12월 23일에 거래대금이 저 정도로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이 단 하루도 빼지 않고 1월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실려줬다. 그러면서 이제 1월 6일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아름아름 올라왔으니까 30만 원 기준이 됐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뭐 1월 6일, 7일 같은 가격에 이렇게 포착이 됐었고, 그리고 1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1월 6일 날 현대 오토에버가 34만 8천을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나서 1월 7일 날 상한가 찍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왜? 무슨 이유로? 로봇 관련된. 아까 보신. 근데 결론은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오히려. 현대차가 이 정도의 슈팅이 나오는데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그리고 현대 모비스라든가 못 가요. 기아 움직이고 있지만 기아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나 현대 모비스보다 더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럼 결국은 현대차하고 기아가 간다는 거잖아요. 현대차와 기아가 간다. 그들이 간다. 기아가 못 가야 되잖아요. 현대차가 기준이 잡히는 거니까. 로봇 관련해서 해서. 그래서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요 슈팅 범위의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좀 벅찬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6일 날 하루 좀 쉬었고 19일 날 17.92% 여러분들이 평상시 보시기 어려웠던 변동 유례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도 19% 정도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강연의 자료 기준에서 거래대금의 기준을 좀 설정해서 많이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기준에서 이제 좀 놓고 보면 강연의 자료, 강의 자료 모음 거기서 한번 끄집어내서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의 기준에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23년도, 24년도 뭐 이럴 때 전부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의 기준에 요거를 이제 한번 좀 찾아야 되는데
거래대금과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21년도입니다. 21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21년도 그 1월 11일 날 삼성전자가 8조를 넘기면서 그게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이날 보시면 뭐 하루에 19%씩 움직였잖아요. 그죠? 하루에 19% 거래대금 4조 8천억 터뜨리면서. 그리고 뭐 8%, 19% 이후에 흐름에서도. 그러니까 저런 변동성의 그 확장 범위들에서의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현대차는 못 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이따 이제 그 일봉 차트 땡겨서 한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만 현대차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네, 방송 중이에요. 네, 현대차가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죠. 시가총액 10위 현대모비스가 21년도에 장중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연출이 됐습니다.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야만 저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아이고 상승률 상위 부분도 좀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한번 저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17.92%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충분하게 저러한 슈팅 범위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 확장돼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염두에 두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목별로도 이제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의 이슈 범위를 뭐 로봇으로도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봇주들의 변동성 확장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 삼성 쪽도 마찬가지고 대기업 쪽에서 이제 로봇 미국에서도 빅테크들의 로봇 관련된 그런 이슈 내용 이런 범위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순환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력의 기준 현대차가 오히려 더 가고 기아가 조금 덜 가고 현대 오토에버가 막 상한가도 들어가고 오버슈팅이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과도한 부분에서는 쉬어가게 되고 주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은 순환적인 흐름에서의 기준인 거지 얘가 더 수혜를 봐요 이런 개념은 아니다. 실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일 날도 44만 원에 6% 강세를 뛸 때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거고 그 전에 검색기는 떴죠. 검색기 뜨고 나서 43만 9천 원 돼 있는데 43만 8천 원 뭐 이 정도 어찌 됐든 거기서부터 이제 10%대의 변동성 확장 수익까지 형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좌 수익들을 보시면 뭐 다 어마어마하죠.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매수 평균 단가가 30만 6천 원. 이게 1월 초입니다. 1월 초 30만 6천 원에 편입하신 분 지금 34% 돼 있는데 아니죠. 48만 원이니까 48만 7천 원이니까 8만 1천 원이 올랐으니까 18만 1천 원, 18만 1천 원. 그러니까 대략 6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수익률이 60%. 그리고 VVIP 회원님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그것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포트폴리오 구성해주세요라고 말씀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꽤 오래전이겠죠. 왜냐하면 28만 4천 원의 평균 단가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의 수익률이 70% 정도. 계좌 수익은 140%. 그리고 요게 이제 25만 8천 원일 때 편입하신 분의 수익률인데 지금은 뭐 39만 7천 원일 때 캡처해 주신 거고 지금은 48만 7천 원 찍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47만 원 공방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계좌는 150% 가상 계좌 1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입한 금액, 수량,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되는 거죠. 가상 계좌 1억을 기준으로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평가 금액, 그거에 따른 수익, 그 수익 범위의 수익은 계좌 수익은 50%.
수익이 1억 5천이니까 150% 가상계좌 1억 대비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수익률이 월등하고 25만 원대니까 아마 기존 17만 원이면 작년 4월 5월 그런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최고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오늘 기준에 이제 47만 3천 원인 거고, 그죠? 47만 3천 원, 4천 원의 매수세, 마지막 매수세 나왔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기준에 가장 저점에서 사신 분들이 21만 원도 있고요. 21만 원도 있고, 그리고 더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20만 원, 또 17만 5천 원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력으로서 비중을 가져갈 때는 그만큼의 펀드멘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요 포트폴리오의 이제 전체 비중을 당연히 2월 포트폴리오 설정 범위에서 바꿔드리겠지만은 당연히가 25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어요.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분 정도 모시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한 5분 신청을 하셨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5분. 오히려 외부에서 신청 인원들이 더 많으세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VIP, VVIP 회원님들이 수익도 잘라지고 하니까 굳이 갈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좋은 장에 남들처럼 좀 압축하고 집중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지 그 부분의 포트는 방안에 전체적으로 VVIP 회원분들도 하루 종일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전체 회원이 한 20% 되려나? VVIP 회원 중에서요. 왜냐하면 다 자기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4종목 5종목으로 이제 사실상 좀 나눠 놓고 대처를 해드리는 건데 그게 조금 나는 집중할 수 있다 하시면 또 신뢰도가 나는 더 높기 때문에 믿고 따라갈 거야. 왜냐면 반도체 비중 80%로 채우자 이거는 좀 무리수 있잖아요. 또 7월 같은 경우에 반도체 66%에 인수펜타시스 연동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흐름.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더 가리라고 보는데 하반기까지도 근데 지금 기준에 벌써부터 공포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하면은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연의 부분은 특히 이제 우리 VVIP 회원님들 기준에서는 꼭 참여하셔야 되고 메타방 회원님들도 좀 참여하셔야죠. 메타방 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차 부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제 60에서 이제 70까지로 조금 살짝 확대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갭에 대한 기준, 월봉 기준은 2월달에 갭이 한 번 더 나와주면 될 것 같고, 이격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냐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서 해석을 하세요. 지수 기준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지수 기준에 국내 증시만 못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들 놀랄 정도의 엄청난 강도의 슈팅이 나와줘서 행복하면서도 실제 옆에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해하는 장은 좋은데 내 것만 못 가요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면서 그 수익을 내야 결론적으로 로봇 관련주를 사든 이슈 종목을 사든 따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 범위와 함께 주력주의 수익과 함께. 근데 주력주에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현대차는 거래가 급감하기 전까지는 또 역부입장으로 폭락의 기준이 형성되기 어려운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에서도 이제 차익 실현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만 원의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을 잡으십시오. 그런 가격대면 이제 가장 오늘의 기준에서는 좋고 47만 원도 나쁘진 않습니다. 3% 4% 저 정도 18% 변동해서
고점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윤정두가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확장시켜 드렸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정점 찍고 뭐 5거래일이든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쉬어가든 쉬어갈 때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 횡보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밑으로 크게 안 밀리고 위로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서로 이제 비슷한 크기로 형성되는 그러니까 이격이 발생된 부분을 좀 줄여주는 효과. 그게 이제 소형주는 가격으로도 조정을 받는데 대형주는 가격 조정은 조금은 제한적이긴 해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고점 찍고 나서의 조정이 10% 그리고 이제 한 15%까지 밀리면 굉장히 벅차죠. 근데 오늘부터 해서의 10% 15%가 되겠죠. 최고점에. 그래서 보통들 이제 고점 찍으면 그 고점이 내 매수 평균 단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됐죠. 자, 어쨌든 그 내일장 공략주에도 현대차는 계속 넣어놓을 겁니다. 넣어놓을 거고 그리고 검색기 통해서 이제 뭐 MTS든 HTS든 활용하셔서 수익 범위 잡아내시라는 거고 그리고 고영은 뭐 오늘도 5% 수준이라고 한다면 내일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땡기면 되죠. 거기에 이제 뭐 장비 업체로서의 슈팅으로 설정이 잡혀도 되고 오늘 뭐 수급이 51만 주까지 들어오고 나쁘지 않으니까 고용의 슈팅 범위는 추가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 9월달 그 시장 수익률이 53%고 계좌 수익이 116%인데 9월 포트폴리오가요. 9월부터 진행했던 메타방의 그 손익 기준은 지금 겨우 이제 막 더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막 그것도 뭐 큰 수익이긴 합니다만 지친 거죠. 사실은 그 85% 수익 범위를 잡아낸 게 고용에서부터의 슈팅 자랑에서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고용이 이제 눌려 있고 이제 막 신고가 돌파가 형성이 된 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고점 돌파 시도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9월부터니까 벌써 뭐 4개월 5개월째 들어서는 거예요. 사실 5개월째 들어서면서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2배 수준이긴 합니다만 3만 원일 때 90%예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2배입니다만 계좌 수익 대비해서는 오히려 수익이 좀 작습니다. 근데 뭐 메타방 기준에서 여기서 이제 슈팅 범위가 나오게 되면은 뭐 그동안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클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의 그 변동성 수익 범위 어마어마한 변동성 수익 범위 그 수익 범위를 요 계좌에서부터 확장해서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메타방 부분도 같이 본 기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번 일자가 메타방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위치가 돼요. 대부분 만기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만기가 다 집중돼 있기 때문에 메타방 참여하신 분들이 뭐 연장하실 분들 그리고 신규 가입하실 분들 메타방은 VVIP 방에 계셔야만 메타방 오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됐죠? 녹화 시간이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됐는데 뭐 시황 들으셨다 생각하시고 자동차 보셨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녹화를 안 하더라도 뭐 이 정도 수준의 방송을 장중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듣기 싫든 좋든 함께 이렇게 움직임 가져가셔야만 전체적인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다. 일본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일봉이 21년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올까요 이게 21년까지? 21년까지 나오네. 데이터를 요즘에 많이 사서 쓰네요. 그 데이터를 코스콤에서 갖다 쓰는 거라서 자 보시면 이제 현대차의 슈팅 범위인데 9% 이날이 24%입니다. 1월 8일 종가가 아까 이제 19.42 아까 그게 1월 8일자 수급 범위를 보여드렸었잖아요. 1월 8일자 그리고 이날이 이제 1월 11일자 기준에
설정 범위. 그래서 일단은 요 PPT에서 그 눈알이 얼마까지 남나요? 9일 11일자가 17%. 그러면은 이거를 몇 페이지였죠? 그거만 옮겨놔 달라고 부탁을 좀 이쪽에 해놓을게요. 그래서 그때 종가 기준으로는 17%의 기준인데 장중 기준으로는 얼마였어요? 24%의 변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변동이 24%까지 뭐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의 기준을 뭐 무조건적으로 정점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고 꼬리가 일부 달렸다고 해서 그래서 차분하게 대처하고 차분하게 들여다보자. 그리고 거래대금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1월 8일 몇 화면이 74페이지네요. 74p. 그리고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하고. 그래서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면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1월 13일자 상승률 상위 그리고 오늘 기준의 상승률 상위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적으로 인식하지 말자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은 뭐 어찌됐든 저 50만 주 형성이 돼 있고 로봇주들이 고점에 좀 밀렸나요? 일단은 고용은 장비주로서도 또 로봇주로서도 설정이 잡혀 있어요. 아직까지는 마감 농시 효과까지 한 50분 넘게 남아 있어서 오늘 고점을 넘길 거냐 아니면 내일 갭상승에 넘길 거냐 뭐 그 정도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윤정도 검색하시면 현대차 이렇게 나와 있죠. 돌파갭 이후에 목표주가 설정금이 70만 원이다. 저걸 보고 다들 깔깔 웃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죠? 그래서 유튜브 오셔서 전략 부분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좀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이렇게 매매 따라하기 또 강연회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참여하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십시오. 왼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